안녕하십니까, 권무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과목에 들어왔습니다. 노동법입니다. 똑같이 20문제가 나오고요. 다만 노동법에서 과락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랑 같이 하고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과락 나온다니까 저랑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락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오히려 고득점 나오더라.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1장 노동법입니다. 여러분들,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등등등의 법률들, 노동과 관련된 법률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싸잡아서 통칭으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우리가 2장부터 배울 근로기준법 등등등에 관한 기본적인 총괄적인 총칙이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바로 헌법에 있습니다. 1장 노동법은요, 우리가 헌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개요. 개요. 먼저 노동법의 의의가 뭐냐, 뜻이 뭐냐, 의의. 방금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노동법은요, 그냥 노동과 관련된 법률을 그냥 통칭으로 싸잡아서 그냥 부른다. 그래서 1번 읽어주시고, 자, 쌍가로 2번 동그라미 와서 2번. 자, 2번. 노동법은 사적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 그게 바로 2번 나옵니다. 반성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 이게 포인트예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한다. 아시겠죠? 자본주의 모순을 수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정자본주의 들어봤죠? 그죠? 수정자본주의다. 그래서 요 수정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해서 난 원리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걸로 바꿨다. 그 말이죠. 여기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정이다. 수정. 그러면 어떻게 수정했는가? 그것이 이제 2번에 나오는 겁니다. 2번.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 이거요.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인데 어떻게 수정되었는가? 원래는 근대 시민원리가 소유권 절대 원칙에서 수정되었다. 수정된 원리를 물어봐요. 어떻게 절대 원칙에서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가 뭐냐? 이건 내 거야. 내 땅이야. 내 건물이야. 그러면은요, 국가나 어느 누구도 다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떡합니까? 소유권 상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죠? 그 원칙을, 소유권의 원칙을, 그죠?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토지 수용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상해줘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에서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수정.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계약 자유, 이양 썼다면, 아무리 뭐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아니면은 부동산 임차인이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일할 때 그다음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떤 그런 계약이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불공정할지라도 계약을 썼으라면 할 수 없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 과실 책임,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집니다. 하지만 오늘 뭡니까? 과실이 없어도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잘못이라면은 내가 책임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도의적 책임.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그러니까 절대가 상대로, 자유가 공정으로, 과실이 무과실로. 그러니까 상대, 공정, 무과실. 이렇게 세 가지로
수정되었다라는 말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3번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인데요. 상위법 우선이다. 신법 우선이다. 특별법 우선이다. 유리적도 우선이다.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뭐 시험에 언급한 적 없지만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냥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은 2절입니다. 근로기본권 보겠습니다. 근로기본권. 근로기본법. 우리는 근로라는 단어 가지고 우리는 노동기본권, 근로, 노동 같이 씁니다. 그다음에 뭐 근로3권 또는 노동3권 이렇게 근로 또는 노동 같은 말입니다. 개요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먼저 일단은 개요 보시면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딱 두 가지입니다. 근로권과 근로3권이 있습니다. 근로권하고 근로3권이 있다. 우리가 여기 근로권은 근로의 권리입니다. 줄임말입니다.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이고 근로3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 대신에 얘는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노동3권. 이렇게 하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권이 3가지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1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 여기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그냥 책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들 쓸게요. 아시겠죠? 특징 같이 봐요. 먼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내모, 경제적, 사회적 지위. 뭐라고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 항상요, 요런 단어가 병행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 한번 적어볼게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가 왜 쓸까요? 중요하니까 썼겠죠. 여기서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인데 꼭 여기다가요 정치적을 넣는다. 정치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에는요 정치적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뒤에 가면 또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적, 사회적 지위지 정치적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치적 지위는 안 된다. 무조건 틀려.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줄거세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자유권과 생존권이 두 개 다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으면 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권에 보장되어야 됩니다. 생존권, 먹고 살기 위해 일합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자유가 없이는 일 못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일하지요. 하지만 둘 다 존재하는 건 맞아요. 자유가 있어야 일해야 됩니다. 일합니다. 그런데 자유권과 생존권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한다면 그래도 생존권이다. 먹고 사는 문제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권과 생존권 둘 다 있지만 둘 다 동시에 갖고 있지만 생존권이 더 강하다. 2번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생존권적 성격을 지니며 이러한 생존권은 자유권적인 성격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이 구체화될 수가 없다.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2번, 3번 법적 성격은 줄거보세요.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며 이것이 헌재의 견해이다. 그래서 1, 2, 3번은